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자, 2022년 4월 21일, 자, 목요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는 상승 종목이 반, 하락 종목이 반, 그랬어요. 일단 장이 조금씩 이렇게 진정되는 기미,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마지막 상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상승을 향해서 이제 상승하고 나면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조정으로 이제 들어올 거로 보여져요. 조정으로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 자, 마지막 상승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 소폭이지만은 일단 거래소 577억 매도를 했고 코스닥 319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대신에 기관이 많이 사줬죠. 그죠? 기관이 많이 사고 그 반면에 개인들이 많이 파는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4,500 계약 이렇게 매수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관들이 현물을 6,400억 가량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자, 장 시작하면서 둘 다 매도로 시작을 했긴 했어요. 했는데 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는 듯 했어요. 매수를 좀 많이 해주는 듯 했는데 역시 또 장 후반부 들어서서 완전히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고, 동시효과 10분 또 장막판 동시효과 10분에서 매도 규모를 좀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 아니고 내일 새벽에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어요.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 파월 의장의 연설. 이제 여기에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런가. 자, 5월 FOMC를 앞두고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오늘 새벽에 있습니다. 자, 미국장은 그런 영향을 받겠죠, 그죠? 또 어떤 공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될런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여파로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미국장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하게 될런지 연준 의장의 발언 연설,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연설 오늘 새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연설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 자, 거기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장이 상승하게 될런지 또 조정을 일부 좀 조정을 받게 될런지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최근에 말씀드린 부분이, 자,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간 조정이라 하면은 상승도 했다가 대발락했다가 상승도 했다가 대발락했다가 상승도 했다가 이게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번 주 이렇게 2700선을 회복을 하면서 2700 위에서 이렇게 양호하게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어제는 수급이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중간중간 불쑥불쑥 그리고 이거 올라와야 돼요. 이게 불쑥불쑥.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수급 살아나는 모습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완전한 바닥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은 박스권의 연장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박스권 딱 중간 상단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미약했죠. 굉장히 미약한 그런 모습. 그래도 말씀드렸지만은
3월 FOMC 의사록 공개 후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그죠? 이제 선반영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이 나왔고, 이 가격 조정 나왔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근데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부족하죠. 상승 모멘텀은 부족한 그런 시장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 하지만 뭐 오늘 이렇게 보면은 뭐 테마 뭐 불쑥불쑥 개별 테마들이 뭐 불쑥불쑥하고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비록 윗꼬리는 달았지만 특히 이제 신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이렇게 일부 종목들은 급등하는 흐름이 전개가 됐었고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상한가 깨져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주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 테마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다. 그리고 로봇주의 움직임도 괜찮았죠, 그죠? 로봇주의 움직임도 괜찮았다. 자, 근데 원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다들 떠 있어, 다들 위에 떠 있어. 근데 안 뜬 종목이 있어요, 안 뜬 종목이. 예, 로봇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많이 이렇게 떠 있는데 안 뜬 종목이 있어요, 안 뜬 종목이. 예,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돼요. 잘 찾으셔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향후 좀 많은 시세를 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시장은 뭐 그렇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100% 해소됐다. 뭐 그런 부분은 아닌데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상황,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5월 FOMC가 5월 초에 있는데 5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느냐, 자, 당장에 뭐 기준금리 인상 0.5%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양적 긴축 정책 5월부터 할 거냐, 6월부터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직 피부에 안 와닿아요, 지금. 피부에 안 와닿는데 실제로 양적 긴축. 자, 매월 950억 달러씩 걷어간다.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피부로 와 닿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선반영이 되는 거고 저런 것들이 이제 막 시행이 되고 나면 시장은 또 약간의 변동성은 또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분할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잘 분할 매수 해놓으면은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고 나면은 막 상승할 거예요.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뭐 오늘 원전주 올라가는 것들 보셨죠, 그죠? 세게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강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찾고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이 시장을 상승 방향으로 이제 턴하게 되면은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갈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상승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합니다. 매물 소화 과정 일정 부분의 매물을 소화해내는 소화 과정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해 놓으시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테마가 이렇게 형성된 종목들 보면은 비록 윗꼬리는 달았지만은 역시 상단부에 이제 버티고 있는 매물들에 얻어맞는 거예요, 그죠? 얻어맞는 거예요. 윗꼬리 달고 이렇게 끝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양봉 길이는 길고 또 윗꼬리 또한 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물이 얻어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원전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주, 원전 관련주, 원전 테마 말씀드렸는데 안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안 움직인 종목, 안 움직인 종목. 그 종목이라고 안 갈까요? 다 가요. 다 갑니다. 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기 포트는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중기 포트로 반드시 매수하셔야 될 세 가지 테마 정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2시간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테마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편입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원전주 올라간다 그래서 원전주에 따라 붙고 로봇주 올라간다 그래서 로봇주에 따라 붙고 별로 재미없어요. 그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별로 재미없고 바닥에서 꿈틀꿈틀대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장은 조정의 연장선에 걸려 있다. 조정의 연장선에 걸려 있는데 종목은 이렇게 하향 추세로 있다가 여기서 바닥을 잘 다지고 상승 쪽으로 슬쩍 턴해놓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놓으시면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위치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그럼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턴할 때 이 종목들은 휙 하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지금도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종목들. 자,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 있는 종목들.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조정을 받았어요. 자, 하락하던 이 추세를 상승 방향으로 턴해놨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불쑥 했다가 여기서 끼뜨 불쑥 했다가 끼뜨 뭐 이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매물 소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사항에 넣고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사서 모아가시는 전략, 그런 전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계속 그런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을 이제는 사용하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사용하세요. 이제 2700선 안착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2700선이 완전히 안착됐느냐? 이제 다음 주 확인해 봐야 되죠, 이제. 4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월이 내일까지 치면은 이제 6거래일 남았는데. 자, 양봉의 개수를 봐도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대발락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대발락도. 이렇게 대발락 나올 때 꼭 매수해야 될 종목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분할로 매수를 하는데 3분의 1 매수 해놨어. 근데 갑자기 이 종목이 막 떠. 그러면 추격 매수?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은 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종목들을 막 뜨는데 위에서 그냥 추격 매수한다. 그럼 물리는 거죠. 물려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쫓아다니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뜬다. 좀 기다리고 보면 윗꼬리 달고 쭉 이래요. 윗꼬리 달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잘 눌러줄 때 추가 매수를 단행하시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이 맨날 양봉만 나올까요? 지금 양봉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 최근에 양봉 개수가 5개인데, 그리고 위로 상승하면서 양봉이 4연속 4개가 나와 있는 상황. 그렇게 양봉의 개수가 그렇게 많은 차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여건이 말씀드렸지만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맨날 양봉만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이제 음봉 나올 때 됐어요. 그래서 음봉 나올 때, 자,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정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조정 나올 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 모아가시는 전략.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보통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문자 보내드릴 때, 자, 얼마에서 얼마 사이 모아가세요. 모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게 상승하는 종목 아니요, 아니요. 떨어지는 종목이 떨어질 때 모아가세요. 그럼 상승하는 날은 어떻게? 가만히 있죠. 보유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떨어져요. 올라갔다가 뭐 계속 올라가나요,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안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 나올 때, 그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물량 잘 모아 가셔야 돼요. 물량들을 잘 모아 가시면은 이제 기대되는 그런 장세가 올 텐데, 그런 장세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뭐 종목은 뭐 더블 뭐 막 이렇게 100% 수익 뭐 이런 식의 시장이 옵니다. 이제 오니까 이제 시장은 말씀드렸지만은 조정의 끝물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죠. 마지막 조정이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자, 개별주 장세 펼쳐진다 그래가지고 이 개별 테마들 막 쫓아다니면은 이거 언제 다 쫓아다녀요? 테마가 한두 개인가요, 그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개별 테마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 2, 3 얘는 꼭 이 세 가지 테마는 꼭 편입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편입을 해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뭘 어떻게 해 보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이 테마 심상치 않은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편입들 하셔 가지고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원전 관련주 그럼 대표적인 게 보성 파워텍인가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떠 있는 거. 특히 뭐 한신기계 엄청나게 떴죠.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다니까요. 같은 원전주인데도 그런 종목을 미리 찾아가지고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얘는 이제 쌍봉 찍었나? 쌍봉의 냄새가 조금 나네요. 그죠? 희한하죠. 고점 가면은 거래량 또 막 터져요. 그죠? 고점 가면은 거래량이 막 터진다. 고점 가면은 거래량이 터진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도 없다. 하여간 희한해요. 보면 조정이 들어오면 거래가 없고 막 올라가면 거래가 팍팍 터지고 추격 매수들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추격 매수. 그래서 뭐 아무리 원전 테마지만은 아무리 원전 테마 뭐 원전의 할아버지 뭐 원전의 뭐 할아버지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져. 조정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정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파동을 한번 볼까요? 파동. 여기서 시작했어. 1파, 2파, 3파, 4파, 5파 끝물이네. 자,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지 마세요. 떠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막 출발하는 종목 있습니다. 출발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요. 로봇주도 오늘 하여간 최근에 가장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 휴림 로봇 같아요. 휴림 로봇. 급등해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요, 그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이쪽 아래 꼬리를 또 깨지도 않아요. 또 깨지도 않고 이 위에서 끼뜩끼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끼뜩끼뜩 하고 있는데 이게 나가려고 그러는 건지 보통 이러거든요.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이쪽에서 횡보를 해요. 이렇게 보통 횡보를 하거든요. 이게 박스권 횡보죠, 그죠? 횡보. 이 횡보 구간에서의 작전이 뭐냐 하면 횡보 구간에서의 작전이 자 5일선이 거의 이제 횡보를 해요. 여기서 5일선 위로 올라가면 매도, 5일선 밑으로 오면 매수, 5일선 위로 가면 매도, 5일선 밑으로 오면 매수. 이런 거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이런 거. 이거 막 상승하면 여기서 또 휙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갈 확률이 많을까요? 조정 들어올 확률이 많을까요? 어떤 확률이 많을까요? 자,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 항상 확률을 생각하셔야 돼요. 상승할 확률이 많을까? 떨어질 확률이 많을까?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면 수익 낼 확률이 많을까? 아니면 손실 볼 확률이 많을까? 이 확률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률. 어떤 확률이 더 많을까? 정보. 제가 정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받으셨어. 그 정보, 여러분들, 자, 역이용하는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역이용하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지금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시장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좀 부족한 시장이고,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이고, 자, 시장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어요. 얘가 그죠? 강하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잔뜩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잔뜩 벌어져 있어요. 좀 힘을 내 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급등하기 전에 보면은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모여 한 점으로. 힘이 여기에 응축되는 거예요. 5일선도 여기 왔어. 21선도 여기 왔어. 61선도 여기 왔어. 여기에서 이제 슬쩍슬쩍 꼬이다가 여기에서 팅거리고 튕겨져 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격이 잔뜩 벌어져 있는데 튕겨져 나가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점 부근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요럴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요럴 때. 이평선들이 비비 꼬일 때, 이평선들이 힘을 응축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비 꼬여요. 비비 꼬이고 한 점에서 모입니다. 이러다가 한 점에서 딱 모여요. 여기 딱 모였네요,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힘을 낸 거예요.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평선과 이평선의 간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은 많이 쉬어야 돼요. 많이 쉴 수밖에 없어요. 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쪽에서 횡보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법대로 5일선 위로 올라와서 매도, 5일선 밑으로 왔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 그러면 찔끔 좀 여기에다가 몰빵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종목 몰빵하시지 마시고 용돈 정도 버신다 생각하시고, 반찬값 정도 버신다 생각하시고, 5일선 밑에서는 매수, 5일선 위로 올라왔어 매도,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한 거지.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이게 좁혀지는 작업을 해요. 좁혀지는 작업.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 전에 뭐 원전 관련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전 관련주 이렇게 막 떠 있는 것보다 아직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출발하는 종목.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종목. 얘가 처음부터 이 종목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꿈틀꿈틀대다가 보십시오. 여기도 이평선이 다 그래요. 여기서 비비 꼬이잖아요. 그죠? 비비비비 꼬이다가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비비비비 꼬이다가. 그래서 이평선 이격이 이렇게들 막 벌어지면은, 이렇게 막 간격이 퍽퍽 벌어지면은 고점이 거의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평선이 벌어지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버텼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버텼어. 5일선. 5일선 위에서는 매도, 5일선 밑에서는 매수. 5일선 위에서는 매도, 5일선 위에서는 매수. 이러다가 이렇게 꺾여요. 자, 이 차트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휴림 로봇이라는 차트하고 잘 좀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시면서 대응하세요. 비교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떠 있는 종목보다는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편안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전주도 그렇고요, 로봇주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또 안 짚어볼 수가 없네요, 그죠?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 저점을 깨고 또 저점을 깨고 여기서 저점 이탈하고 매일 저점 깼어, 저점 깨고 뭐 이러다가 이쪽에 찍어놓은 저점마저 깼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깨고 또 깨고 뭐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양봉의 개수가 시장의 양봉의 개수랑 똑같이 4개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근데 얘가 이상하게 21선만 가면 자꾸 얻어맞아요, 그죠? 자꾸 얻어맞아요. 그래서 외바닥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외바닥은. 자, 이렇게 떨어졌어. 여기가 바닥이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없다. 쌍바닥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쌍바닥이 형성되는지,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쌍바닥이 형성되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바닥이다라고는 아직은 이렇게 보면 또 쌍바닥이네요. 또 쌍바닥. 요렇게 해서 올랐다가 아래 꼬리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 며칠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최근의 특징이 뭐예요? 21선만 가면 얻어맞아. 21선만 가면 얻어맞아. 21선만 가면 얻어맞아. 21선만 가면 얻어맞아. 그리고서는 줄줄줄줄 흘러내렸거든요.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하신 다음에 자, 보십시오. 이쪽에서도 바닥을 다지는 듯 했어요. 그죠? 바닥을 다지는 듯 했어요. 금방 올라가느냐? 금방 안 가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한참 이런단 얘기예요. 한참. 이러면서 매물 소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지금은 올라오면 어디서 걸려요? 7만 원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게 되겠네요. 그죠? 7만 원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냥 6만 전자로 한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반도체가 많이 상승했죠. 그죠? 화요일 날이었나? 자, 반도체 업종 꼭 뭔가를 매수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 플러스 뭐 알파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반도체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그러면서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 저평가돼 있고 거기에다가 우선 매집이 잔뜩 돼 있어.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 반드시 편입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떠 있는 거 말고 밑에서 꿈틀꿈틀대는 로봇도 있고요. 밑에서 꿈틀꿈틀대는 정부 정책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시황 위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위주로 일단 시장이 확연하게 이제 상승 방향으로 턴했다라고는 아직은 할 수 없어요.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해 두셔야 되죠. 매수를 해 두시면은 상승 방향으로 시장이 턴하게 되면은 가겠죠. 그죠? 가겠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정의 끝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말씀 다 드렸죠. 그죠? 자, 이제 5월 FOMC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일주일 지나면은 바로 이제 5월 접어들게 되는데
5월 FOMC 회의가 5월 초에 있습니다. 5월 초에. 이거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거 앞두고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 그 연설 속에, 그 연설 내용 중에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 건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왜? 5월 FOMC 회의가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그러면 5월 달에 어떤 기준금리 인상, 뭐 양적 긴축, 뭐 이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이런 불확실성은 지금 시장에 많이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은 상승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아직은 부족하다. 상승 모멘텀은 부족하다. 지금 시장 여건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되고 있어. 그 바람에 뭐 사료주 이런 것들 막 급등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이제 언제 이제 막 물릴지 몰라요. 그런 거 막 올라갈 때 상한가로 올라가죠. 상한가로 올라가는 놈들 떨어질 때 하한가로 떨어져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런 거. 잘못하면 팔기에도 안 주고 막 떨어지는 수 많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 시장. 그래서 이제 5월 FOMC 회의도 다가오고 있고 뭐 그런 그런 시기에 지금 그런 시기니까 이제 서서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여러분들의 포트 구성을 위해서 현금들을 사용해서 분할로 매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분할로 꼭 중장기주 포트로 꼭 구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자, 무소TV 홈페이지 가시면은 자, 황 소장입니다. 황 소장. 자,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종목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분할 매수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다 못 샀어요. 아직 다 못 샀고 매수 중입니다. 매수 중. 언제까지? 4월 말까지 다 비중을 채우던가 아니면은 향후 시장의 움직임을 봐가지고 5월 초까지 포트를 완전히 구성을 하던가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간 놈은 벌써 많이 갔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10% 뭐 그 정도. 자, 원전 테마 바닥에 있는 원전 테마 제가 말씀드렸죠. 원전 이중에 바닥에 있는 원전 테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도 있어요. 반도체 플러스 그리고 건설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것들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포트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기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당연하죠. 이런 것들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소TV 황 소장이었고요.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죠? 내일은 특강이었고,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4시 20분에 또 특강 시간에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